오늘 아침 일라디오. 대관령에 내린 눈 보셨습니까? 지난 겨울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34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긴 했다고 하는데 5월의 눈이라니 보고도 믿기가 어려운 광경이죠. 불안정한 대기는 눈만 뿌린 게 아니라 벼락과 우박을 동반한 소나기도 몰고 왔습니다. 날씨가 도와줘야 뿌리도 내리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을 텐데 걱정스러운 마음에 자꾸만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네요. 지금도 내륙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은 곳이 많은데요. 그래도 낮부터는 비교적 맑고 따뜻한 봄날이 되겠습니다. 변덕스런 날씨에 농작물 피해 없도록 더 세심하게 살피는 봄날 보내셔야겠습니다. 5월 3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생방송 보고 들으면서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 이번 한 주에 새농퀴가 시작되는 날이죠.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저희가 선정하는 제철 농수산물이 정답으로 나오는 퀴즈입니다. 힌트 잘 들어보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 추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농퀴 첫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노란 겉껍질을 깎아내면 하얀 속이 나오고 그 속에 길쭉한 씨앗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것. 요즘 시장이나 마트에 달달한 향기를 풍기면서 존재감을 내뿜고 있는 이것. 다들 보셨죠? 예전에는 이것이 나오면 여름이구나 했지만 요즘은 하우스에서 1년 내내 재배가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은 박과에 속하는 한 해살이 덩굴식물인데요. 땅에서 자라기 때문에 과일인지 채소인지 헷갈리지만 우리는 과채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친척으로는 수박, 오이, 호박이 있는데 분류학적으로는 멜론의 하나로 본다고 하죠. 오이보다는 딱딱하고 수박보다는 물은 이것. 경북 성주가 이것 재배로 유명한데요. 이것의 전국 생산량 가운데 무려 70%가 성주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노란 줄무늬 옷을 입은 이것. 달고 시원하고 맛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노란 껍질을 깎으면 아삭하고 하얀 과육이 나옵니다. 그 속에는 길쭉한 씨가 박혀있는, 예전엔 여름이 시작돼야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지금이 제철이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20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농작업 정보로 이어갑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농가에서 관심 가질 만한 새로운 소식부터 알아보죠. 검정콩 한 품종의 비만과 대사증후군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게 확인됐군요. 예.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한 검정콩 품종인 청자 5호가 동물 실험 결과 체중과 체지방, 중성지방을 줄이고 비만과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생후 4주가 지난 실험지 40마리를 대상으로 고지방식을 먹인 지와
고지방식의 검정콩인 청자 5호를 섞어서 6주 동안 먹여 실험을 한 결과 고지방식의 청자 5호를 먹인 쥐는 고지방식만 먹인 쥐에 비해서 체중은 35%, 체지방률은 54%, 중성지방은 31%, 콜레스테롤은 34%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청자 5호를 먹인 쥐는 공복 혈당이 고지방식을 먹인 쥐에 비해서 47%가 감소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실험에 사용된 그 청자 5호는 시발당 생산량이 343kg으로 기존 재래종 품종보다 약 70%나 많고 기능성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2.7배, 이소플라본 성분은 1.4배나 많이 들어있는 기능성이 우수한 검정콩 품종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그 기능성이 확인된 청자 5호 품종을 내년 초에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가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네. 자, 농촌은 이제 본격적으로 바빠집니다. 내일 모레가 입하기도 한데 이번 주 농업 기상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난주 날씨는 비가 자주 내리고 대기 불안정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강풍과 우박이 내리는 등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날씨는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충청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 것이라는 예보가 있는 만큼 시설 하우스와 축사 등 시설물 점검과 보강을 잘 해주셔야겠고요. 과수와 고추 등은 배수로 점검과 지주를 설치하고 잘 묶어줘서 바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실천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이 이제 여름에 접어든다는 입하절기인데요. 벌써 중부지방에서는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논에 물을 대고 로터리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내기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적기보다 다소 늦춰 심을 것을 권해드리고요. 특히 올해는 봄철 고온 현상으로 비례 해충인 열대 거세미 나방과 멸강 나방 등의 발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네.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신속한 방제가 중요하므로 농가에서는 수시 예찰과 방제에 필요한 약재를 미리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자, 이번 주 실천할 농사 정보 알아보죠. 먼저 벼농사 어떻습니까? 본격적인 모래기철을 앞두고 이제 모짜리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하는데 낮에 너무 기온이 높은 날이 지속될 경우에는 비닐을 일자로 찢어주거나 낮에는 비닐을 벗겼다가 밤에는 덮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린 모는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며 키워야 하는데요. 싹이 날 때는 30에서 32도, 묘가 자랄 때는 20에서 25도, 모가 다 자란 시기에는 15에서 25도로 좀 온도를 낮춰가면서 맞춰줘야 튼실한 모를 키울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밭작물들은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옥수수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잎이 7매 나왔을 때와 10매 정도 나왔을 때 웃거름으로 시발당 요소 10kg을 기준으로 줘서 생육을 촉진시켜 주시면 좋겠고요. 감자는 생육 초기에 덩이줄기가 커지는 이 시기까지는 그 토양의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물 관리를 잘 해주시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발생하는 돌림병 예방에도 철저를 기해 주셔야겠습니다. 고추를 심은 농가에서는 비가 자주 오고 바람이 불면은 고추의 초기 생육에 지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 받침대를 설치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고추를 아주 심기 한 이후 갑작스러운 저온으로 고추모가 피해를 받았을 때는 요소 0.3%액, 그러니까 요소 60g에 물 20리터를 타서 잎에 뿌려주거나 제4종 복합 비료를 잎에 뿌려줘서 생육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늘과 양파는 품종별로 수확 시기가 좀 다른데요. 보통 마늘은 줄기와 잎이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누렇게 말랐을 때가 수확 적기가 되고요. 양파는 출하용의 경우에는 줄기가 70에서 80%, 저장용은 50에서 60% 정도 줄기가 넘어졌을 때가 수확 적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과수농가는 화상병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그 밖에 다른 세균병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예. 과실이 크는 5월에 이제 잦은 비가 내리게 되면 배 검은별 무늬병과 사과 붉은별 무늬병, 그리고 자두와 살구 같은 핵과류는 세균병이 급속히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수농가에서는 비가 내리고 나면
침토 이행성 살균제로 방제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가수나무에 발생하는 응애나 진딧물류는 발생 초기에 방지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새순과 잎 뒷면을 자주 살펴서 해충이 보이면 적용약제를 뿌려서 예방 위주로 방제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축산농가에서 할 일도 말씀해 주시죠.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제 가축도 물을 먹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고 신선한 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도록 하고요. 방목장에는 소금을 먹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주고 소금을 적당히 공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번식을 키우는 소는 배업사료보다는 양질의 풀사료를 최대한 먹이도록 하시고 조사료로 볏짚만 줄 때는 배업사료를 조금 늘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세먼지나 황사 발생 예보가 발령되면 방목이나 운동시키던 가축들은 축사 안에 대피를 시키도록 하고 황사가 지나간 후에는 가축과 축사를 잘 소독해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농촌진흥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난달 23일 통계청이 올해 조생종 양파 재배 면적을 발표했습니다. 작년보다 24% 감소했다고 나왔고요. 중만생종 양파 재배 면적은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양파 재배 농가들은 이번 발표가 실제 생산 현장 상황과는 전혀 달라서 수급 정책의 혼선을 빚을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는 통계청이 발표한 양파 재배 면적 조사 결과와 현장이 얼마나 다른지, 또 농업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알아봅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통계청이 양파 재배 면적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양파 생산자 단체가 입장을 발표했다죠. 어떤 상황인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통계청이 2021년 양파 마늘 재배 면적 조사 결과를 지난달 23일 발표했습니다. 이번이 논란이 된 건 양파의 재배 면적 조사 결과인데요. 통계청은 올해 양파 재배 면적이 18,041헥타르로 지난해 14,673헥타르보다 22.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양파 가격이 좋다 보니까 농가에서 양파 재배 의향이 높아졌고 따라서 22.8%가량 재배 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재배 면적이 증가했다는 것까지는 현장에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양파의 품종별 재배 면적 조사 결과인데요. 양파는 보통 10월에서 11월에 심어서 겨울을 지나 이듬해 4월, 5월에 수확하는 조생종 양파가 있고요. 이보다 더 늦게 수확해서 6월, 7월에 수확하는 중만생종 양파가 있습니다. 통계청은 양파 재배 면적 자체는 늘었지만 조생종 재배 면적은 대폭 줄었고 줄어든 면적이 작년과 비교해서 24%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조생종 양파의 재배 면적이 크게 줄었다는 건데 이 부분이 현실과는 다르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한참 조생종 양파 수확 시기인데요. 통계청 발표대로 조생종 양파 재배 면적이 작년에 비해서 24% 이상 줄었다면 시장 가격은 이제 오르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데 현재 전국의 조생양파 생산지에서는 생산량이 너무 많아서 출하에 애를 먹고 있고 게다가 가격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 이제 서울 가락시장에서 양파 1kg 상품의 평균 도매 가격은 4월 후반부에는 700원대를 계속 기록을 했고요. 4월 말에는 615원이었습니다. 이 가격은 최근 5년 중에 가장 낮은 값에 거래되고 있다는 건데요. 시장 가격이 이렇게 낮다는 건 일반적인 이유가 생산량이 늘고 또 시장에 나오는 출하량이 많다는 걸로 설명이 됩니다.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조생양파 재배 면적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걸로는 지금 시장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이번 통계청의 양파 재배 면적 조사가 실제와 다르다라고 반박할 만한 다른 자료가 있을까요?
네, 그 농산물 재배 면적 조사는 통계청뿐만이 아니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농경련은 표본 농가에게 전화로 재배 면적을 묻고 작황을 조사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통계조사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도 크게 늘려서 전화조사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나가서 실측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경련에서는 지난 2월에 양파 재배 면적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게 이제 통계청 조사 결과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전체 재배 면적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서 통계청은 18,041헥타르, 농경련이 18,532헥타르로 조사를 했는데요. 차이가 나는 것은 품목별 재배 면적에 있습니다. 조생종 재배 면적의 경우가 차이가 굉장히 정반대로 나타났는데 통계청은 조생종 재배 면적이 1,500헥타르, 그러니까 전년보다 24.4%가 감소했다 발표를 했는데 농경련은 조생종이 2,939헥타르로 전년보다 9.5% 늘어났다. 이런 정반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중만생종 같은 경우는 통계청이 16,514헥타르로 전년 대비 30.1%나 증가했다고 조사했고요. 농경련은 15,593헥타르로 전년보다 2.3% 증가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반대의 결과가 어째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통계청 입장도 들어볼까요? 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 통계청 스스로도 정확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선 국가 통계 포털에는 양파의 총 재배 면적만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조생종이 얼마다, 중만생종이 얼마다 이런 품종별 통계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개연성이 하나 좀 확인되고 있고요. 또 한국농정에서 통계청 농업통계과에 더 확인을 해보니 양파 재배 면적의 실측 조사를 통계청은 3월 중순부터 말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 조생 양파의 경우에는 수확이 한참 진행 중인 시기라서 통계청에서 조사를 할 때 밭에 남아있는 양파가 조생종인지 혹은 중만생종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런 해명을 좀 들었고요. 통계청 관계자는 농경련 측의 조사 시기가 품종별 조사 정확도 면에서 더 적합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네. 통계청은 조만간에 현장 실사를 통해서 조사 결과를 다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좀 조심스러운 답변을 한 것 같긴 한데, 이 통계청 조사치가 산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요? 예, 이제 통계청 발표대로 조생종 양파가 부족했다면 현재 가락시장 거래가가 바닥세인 이 지금 현재 조생종 양파 값은 이후에 더 많이 출하될 중만생 양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라는 설정이 좀 가능한데요. 이런 가정이 양파 산지 가격 형성에 그냥 부정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산지 유통인들이 부르는 중만생종 양파 값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미 통계청 발표 전부터 중만생종 산지 가격을 가급적 낮게 책정하려는 유통인들의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계청 발표가 시세를 낮게 책정하려는 이 산지 유통인들에게 명분과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한 셈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농경련 조사 결과가 실측을 해서 더 현실을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공식 통계기관이 통계청이기 때문에 가격 형성에 농민들한테는 불리한 여건이 마련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네. 통계청에서 농경련 조사를 바라고 해도 사람들은 또 통계청 얘기를 꺼내면서 가격 형성하는 데는 또 농민들이 불리해질 수 있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 같은데 양파 생산자협회에서는 지금 그래서 어떤 입장을 밝힌 건가요? 예, 전국 양파 생산자협회에서도 사실 지난해 가을에 양파 파종이 다 끝난 이후에 전국 7대 주산지를 대상으로 생산 농가의 전수조사를 좀 한 상황입니다. 제주도에서 지금 양파를 대부분 재배를 하고 있는 서귀포시를 제외한 7개 주산지를 조사해 봤더니 조생양파 재배 면적이 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파악이 돼서 현재 농식품부, 생산자협회, 농협 등과 수급 대책을 일찌감치 논의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생양파 가격이 이제 떨어지면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만생종 양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던 중에 이 통계청의 재배 면적 조사 결과가 엉뚱하게 발표되면서 현장도 그렇고 대책 논의도 그렇고 발칵 뒤집어진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우선 그 양파 협회는 통계청의 조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번 기회에 농업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를 했습니다. 특히 생산자들은 이 통계청이 농촌 현장, 농산물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점부터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양파협회가 정부에 제시한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농업 통계를 농식품부 산하로 일원화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에 가까운 재배 현황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면적 전수조사를 하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올해 그 양파 수급 대책은 아무리 통계청 자료가 공식 자료이긴 하지만 올해만큼은 농경연의 자료를 기반으로 수급 대책을 논의해달라는 겁니다. 이 같은 내용으로 대통령 건의문도 지금 현재 발송한 상황입니다. 네. 이 농업 통계가 농업의 특수성을 좀 반영한 제대로 된 자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쓰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농업 통계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좀 꽤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요. 지난해 쌀 수확기만 해도 통계청이 쌀 생산량을 발표한 뒤에 현수가 다르다는 지적이 전국을 들썩들썩하게 했습니다. 네. 주요한 농업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논란이 일자 국회에서도 농업 통계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대안은 농업 통계가 현재 통계청,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이렇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농식품부 산하로 일원화라는 요구가 좀 가장 핵심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과거에는 농식품부가 농업 통계를 전담했지만 1998년 그리고 2008년 두 번에 걸쳐서 20종류의 그 농업 통계 자료들이 그리고 한 1천여 명 되는 통계 인력이 통계청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통계청 소관으로 농업 통계가 이관된 이후에 오히려 농업 통계 가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축소되고 부실해졌다는 것이 농업계의 의견인데요. 분명한 건 농업 통계는 일반 산업적인 통계와는 다른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농업 현실을 조금 더 통계 수치에 담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농업 통계는 농산물 가격, 수급 정책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통계청 발표가 오락가락한다면 농민 그리고 농촌 현장과 대면하는 농식품부가 다시 농업 통계 업무를 맡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고전으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우리가 안락하게 살아갈 때 신은 우리를 절벽으로 밀어뜨린다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한국 여배우로는 처음으로 오스카상 여우조연상을 거머쥔 윤여정 배우는 스스로 생계형 배우라 할 만큼 절박감을 자신의 연기 기반이라고 말합니다. 배우는 돈이 급할 때 제일 연기를 잘합니다. 예술가가 배가 고프고 돈이 급할 때 좋은 작품을 만들지요. 훌륭한 화가들을 보세요. 명작들은 배고플 때 나온답니다. 그래서 예술은 잔인한 것입니다.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받은 배우 윤여정의 말입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었다면 이런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이란 성찰입니다. 맹자는 그의 역경 철학에서 절박한 근심과 우환이 오히려 나를 더 크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더욱 큰 임무를 내리기 전에 반드시 역경을 주어 그를 더욱 단련케 한다.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의 근육과 뼈를 수고롭게 하고
그의 몸과 피부를 굶주리게 하고 그의 인생을 궁핍하게 하는 것은 그에게 더 큰 임무를 맡기고자 하는 하늘의 뜻인 것이다. 예, 맹자에 나오는 역경 이론입니다. 생어 우한이요 사어 안락이라. 그리하여 지금의 걱정과 근심은 나를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고 지금의 편안함과 즐거움은 나를 죽음으로 이르게 할 것이다. 절박한 근심과 고통은 결국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 성장시키고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맹자의 역경 철학입니다. 조선 전기 문신이었던 강희맹 선생도 어느 도둑의 이야기를 통해 위기가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유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도둑이 아들을 데리고 부잣집에 도둑질을 가르치러 가서 부잣집 보물창고에 자식을 가두고 일부러 소리를 내어 집주인에게 발각되게 한 후에 본인은 먼저 빠져나왔답니다. 창고에 갇힌 아들은 살아나가기 위하여 온갖 꾀를 부려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하였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을 가둔 아버지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때 도둑은 자식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 소위 군 여자는 내 소위 안여야라. 내가 너를 위기에 빠뜨린 것은 너에게 어떤 위기가 닥쳐도 정신 차릴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함이었다. 오 소위 함여자는 내 소위 증여야라. 내가 너를 함정에 빠뜨린 것은 너에게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위기에서 구원하고자 함이었다. 예, 결국 그 도둑은 자신의 자식에게 어려움 속에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을 편안하고 아무 고생 없이 키우는 것이 결국 자식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고 자식에게 비록 고통을 주고 어려운 상황을 주었지만 자식이 성장하는데 더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부모의 자식 교육법입니다. 역경과 서글픔은 인간의 존재 방식이라고 하죠. 세상을 살면서 어찌 편안함과 안락함만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경과 슬픔은 인간의 성장과 발전의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생어 우한이요 사어 안락이라. 지금의 걱정과 근심은 나를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고 지금의 편안함과 즐거움은 나를 죽음으로 이르게 할 것이다. 어렵고 힘들다고 느낄 때마다 한번 읊조려 볼 만한 맹자의 구절입니다. 고전의 댐은 박재희였습니다. 네. 자, 9540님 문자 좀 보겠습니다. 5월 초 대관령에 눈이 쌓이다니 자연현상에 감탄하기보다는 이상기후에 대비하는 농법 개발이 필요하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2466님, 어제 주말 농장 텃밭에 아이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비가 온 땅 위에 아이가 정성스럽게 모종을 심고 흙을 덮었는데 아이 바람대로 부디 잘 자랐으면 좋겠네요 하셨고요. 4506님, 농촌 손길이 더 바빠지는 시절입니다. 일손 부족이 계속되는데 걱정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4999님은 매일 출근 전 밭에서 듣고 있습니다. 어제 쉬는 날이라서 고추 고구마를 친구들하고 심으며 예전 전원일기 드라마를 생각하게 됐다고 하셨네요. 이번 주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 보내주셨습니다. 자, 9364님, 원재정 기자님 보도는 현실입니다. 저는 7년차 농민인데 농촌에는 도시민이 알아야 할 문제점들이 아주 많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3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을 보냈는데 코로나19 확진자 상황은 어땠는지 먼저 전해주시죠. 네, 지난 토요일 영시기종 확진자는 627명, 그리고 어제 영시기종 확진자는 606명이 나왔습니다. 나흘째 600명대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조금 나아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등이 몰려 있어서 사람들 간의 접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다시 확산세로 접어들지 않을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3일까지 3주 더 연장을 했습니다. 직계 가족이 아니면 사적으로 5인 이상 모일 수가 없고요. 방역 당국도 모임 자제를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도 5월이 시작되면서 가족 모임이 많아질 것 같은데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방역 수칙 위반 사례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 아예 그 숙박업소 방을 빌려서 영업을 하던 유흥업소라고 해야 하나요, 이걸 단속했다면서요? 네, 유흥업소들이 밤에도 불법 영업을 하다가 무더기로 적발이 됐는데요. 이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니까 아예 이 모텔방을 한꺼번에 빌려서 술을 팔다가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30일 밤 이 경기도 수원의 한 모텔에 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요. 이 방에 커다란 테이블을 설치를 하고 술과 안주를 팔았다라고 합니다. 그 술집 종업원도 함께 있었다라고 하고요. 이 술을 마시다 걸린 사람들은 자신들이 연인 사이라고 주장하면서 뭐가 문제냐라고 되레 큰 소리를 쳤다라고 합니다. 경기도 유흥가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경찰은 이런 식으로 몰래 영업하던 업소 28곳에서 무려 210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유흥업소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보통 이제 잠을 자기 위한 공간에 큰 테이블을 놓고 술을 파는 그런 식의 영업을 했었군요. 네네. 자, 이 백신 상황도 좀 알아보고 싶은데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중단된 지자체가 있다면서요? 어떤 이유입니까? 네, 이 정부가 화이자 백신의 잔량을 그 2차 접종에 집중하기 위해서 1차 접종 예약을 자제해 줄 것을 의료기관에 요청했습니다. 이 화이자 백신은 1, 2차 사이의 접종 기간이 3주인데요. 지난달 75살 이상의 고령층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번 달부터는 2차 접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1차 접종 예약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자 일각에서는 백신이 모자란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로 백신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2차 물량을 당겨서 1차 접종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결국 2차 접종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라는 비판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방역당국이 구상을 하고 계획한 범주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고 또 2차 물량을 앞당겨 쓴 것은 1차 접종만 하더라도 90%의 예방 효과가 있는 만큼 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접종을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화이자 백신이 100만 도스가 들어왔는데 이번 달에만 175만 도스 그리고 6월에는 325만 도스가 들어올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달부터 또 65세 이상 연령층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이 물량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해서 오늘 구체적인 접종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이 새 당대표로 송영길 의원이 당선이 됐어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의 5선에 송영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2위 홍영표 의원과 불과 0.59%포인트밖에 차이 나지 않는 초접전 양상이었는데요. 이 경선 기간 내내 당명 빼고 다 바꾸겠다라며 이 변화를 강조해온 송영길 대표는 유능한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5선의 송영길 신임 대표는 당내 86그룹의 맏형격으로 인천시장을 지냈는데요. 내년 3월에 치러지는 차기 대선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또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등돌림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쇄신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김용민 의원이 최다 득표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강병원 의원, 백혜련 의원, 김영배 의원, 전예숙 의원 순으로 지도부 입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민생에 집중하는 집권당의 모습을 기대한다라고 밝혔고요. 이 정의당은 입법 독주가 아닌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논평했습니다. 네. 자, 북한이 우리와 미국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냈죠. 네, 이 대남 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어제 우리를 향해서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얼마 전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라고 밝혔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할 도발 행위라며
이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대북 전단을 날린 탈북자 단체에 이 더러운 쓰레기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그러면서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그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 하지 않은 이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는데요.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의회 연설을 통해서 이 북핵 위협을 외교와 단호한 억지로 대처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국장은 대단히 큰 실수라며 이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 인권 관련 성명을 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이 최고 존엄을 모독한 것이다라며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라고 응수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을 포함해서 어떤 누구도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반대한다라며 이 남북 간의 합의 이행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주식 공매도 거래가 오늘부터 부분 재개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매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빌공짜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매도, 그러니까 판다라는 것이죠. 이 주식 시장에 있는 거래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이 주가가 100원에서 50원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본인이 A라는 회사 주식이 없을 때 그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A 회사의 주식을 빌리는 겁니다. 그리고 빌린 주식을 파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주가가 100원이니까 100원에 파는 건데요. 실제로 이 주가가 3일 안에 50원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50원에 다시 주식을 사서 그 금융기관에 빌린 주식을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50원의 이익을 얻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주가가 오르면 또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없는 걸 예측으로 사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같은 위험 상황에서는 공매도가 쏟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동안 공매도를 금지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부터 풀리는데요. 이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은 제한돼 있고요. 만약 이제 짜고 치는,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가 이루어진다면 이 주문 금액의 100%까지 과징금을 물린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자, 내일은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지금 의혹이 되는 점들이 어떤 겁니까? 네, 일단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그 해외 학회에 가면서 두 딸을 동반해 논란이 됐습니다. 임혜숙 후보자는 지난해 1월 17일 그 세미나 참석을 위해 스페인으로 출국을 했었는데요. 당시 두 딸도 같은 비행편과 목적지로 동선이 같았다라고 합니다. 임혜숙 후보자는 대학 교수로 일했던 지난 5년 동안 모두 6번 외국 학회에 참석을 했고 국가지원금 약 2,5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이 중에 큰딸이 4번, 작은딸이 3번이나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외유성 출장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임혜숙 후보자 측은 이 딸들과 관련된 비용은 모두 개인 돈을 썼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 일부 학회에는 동반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 국민 눈높이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노형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가 지난해 5월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직결 심판에 넘겨져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 노영우 후보자 측은 이 배우자가 갱년기 우울 증상을 앓으면서 이 충동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 있다라면서 이 가정사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라고 사과를 했고요. 이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영국 대사관 근무를 마치고 귀국을 할 때 배우자가 세관에 신고 없이 도자기를 들여와서 불법 판매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박준영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취미로 산 도자기인데 불법인 걸 모르고 일부를 팔았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군대에서 이제 축구 경기를 하다가 왜 내공을 뺐느냐 이렇게 병사를 폭행한 간부가 있었네요. 네, 아무리 군대라지만 21세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은데요. 이 군대에서 축구할 때 간부들 공을 빼앗으면 혼난다라는 말이 있기는 한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국군 장병들이 주로 사용하는 익명 게시판이 있는데요. 여기에 한 병사가 자신이 육군 22사단 소속이라고 밝히면서 지난 1월 5일 이 다른 중대와의 풋살 경기 도중에 폭행을 당했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이 다른 중대 간부가 자신에게 공을 빼앗길 때마다 다가와서 멱살을 잡고 위협과 폭언을 했다라는 건데요. 네. 그리고 경기 도중 공 없이 서 있던 이 자신의 오른쪽 무릎을 가격을 해서 이 슬개골골절로 6주 진단을 받았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병사는 폭행 이후에도 가해 간부가 신고를 막았고 중대 차원에서도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온라인을 통해서 사건이 커지자 육군 22사단장이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요. 엄중히 조사한 후에 형사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면서 피해 용사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조속한 쾌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앞으로 육군 훈련소에서 매일 샤워가 가능해진다고요? 네, 이 코로나19 2차 검사를 받을 때까지 입소 후 2주가량 훈련병들이 샤워도 못했고 심지어 화장실도 마음껏 쓰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이 강한 질타를 받았었는데요. 앞으로 매일 샤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육군훈련소는 앞으로 생활관 단위 활동과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세면, 양치, 샤워를 매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화장실 사용도 기다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취침 도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없앴습니다. 또 급식 부분에서는 자율 배식이 제한되는 격리장병에게 선호 메뉴가 부족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배식하기로 했고요. 격리병사는 평일 일과 중에도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합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일교차 큰 날씨 되겠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 하시기 바라고요. 내일 많은 비가 예보돼 있으니까요. 농가에선 미리 대비하면서 시설물 피해 없게 점검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새로운 월요일입니다. 활기차게 시작하시고요.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